오늘 첫 주제입니다. 오전 6시 50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시간쯤 전에 용산에서 전해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늘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내온 문자입니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충돌은 최소화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 황상무 수석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일단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지원 기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개는 저렇게 너무 이른 시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는 아침잠 많은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아무튼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예, 이 대통령실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렇게 짧은 입장문을 대변인실을 통해서 알렸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공지한 시각이 오전 6시 49분, 7시도 안 된 매우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이 황 수석이 회칼 테러 협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6일 만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이른바 사실상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지는 3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실도 황 수석을 두둔하고 그동안 나섰었는데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의 공세에 결국 정리를 결단한 걸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현재까지 나오고요. 이에 따라서 채모상명 사망 사건 경찰 이첩 자료를 회수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거취 문제까지도 오늘 중으로 같이 동반 재부상할 분위기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백문 국장님 일단 용산발 리스크 하면은 사안이 두 가지였어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하고 이제 황상무 수석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용산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보 후퇴일 것이냐 아니면 이보 압박을 하려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압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게 두 가지인데 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이제 자진 사퇴 압박이었죠. 네. 그거는 그대로 받았어요. 네. 자, 그런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경우에는 사퇴는 아니에요.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공수처의 즉각 소환, 그다음에 귀국 예. 뭐 이런 거였단 네.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직 이제 그 어떤 입장인지 이제 엊그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해 놓은 거는 그걸 다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공수처 소환 뭐 그다음에 그 즉각 귀국 뭐 이런 걸 모두 일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그 중간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사퇴라고 하면 사퇴라는 거 한 가지밖에 해법이 없지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것과 그다음에 국민적 요구도 제가 보건대는 뭐 수사를 제대로 받아라인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수사를 제대로 받으려고 할 때 용산 대통령실 말대로 그러면 공수처에서 소환도 안 했는데 공수처 지금 뭐 처장, 차장 아무도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 호주 대사가 공무를 접고 들어와서 소환할 때까지 여기서 마냥 기다리는 게 과연 맞느냐? 네. 뭐 이 논리는 또 이런 납득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어떻게 그걸 그 소환에 응하겠다는 걸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종섭 대사가 한번 뭐 국내에 들어와서 본인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부르면 뭐 내일 오겠다, 네. 다음 날 오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지까지를 전 열어놓은 오늘 황상무 수석 사의 수용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황 수석 사의 수용이 이제 오늘 아무튼 뭐 어느 한편이 일단락 됐다면 이종섭 대사의 경우에는 그 중간 단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종섭 대사가 일단 귀국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시 재출국을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일단 거론을 해 주셨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런데 어제 오늘 말이죠. 사실은 저희 들리기로는 용산하고 아무튼 여의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주 긴박하게 얘기들이 오간 것 같아요. 일단 이대로 가면 결국 총선은 네. 필패다 그런 네. 생각에는 뭐 양쪽 다 아마 의견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 총선의 승리 자체가 대통령이 됐건 또 국민의힘이 됐던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네.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황상무 수석 문제하고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는 좀 약간 다른 결은 있습니다. 네. 일단 황상무 수석의 어떤 사퇴는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이걸 사과로서 뭔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만 일찍 사퇴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뭐 당정의 악화랄지 이런 것도 좀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을 피우고 네. 이걸 무마하려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왔다고 보고요.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어떤 논리가 저는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도 하지 않았고 출국 금지도 뭐 2번이나 하는데 국방장관이 뭐 해외로 도망갈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리 뭐 죄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수처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호주에서 지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화가 나고 뭐 굉장히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정서죠. 그 아무리 뭔가 이유가 있고 논리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면 네. 사실 설득이 먹히지 않아요. 네. 일단 수사받는 것은 명백하고요. 호주 대사로 간 건 해외로 간 건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보지 뭐 그 안에 어떠한 사정이 있고 그런 건 국민들 귀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네. 더군다나 총선은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눈높이고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이걸 그냥 계속 고집을 피우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와서 대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네. 어디 호주 대사 발령받다고 갔는데 언제까지 대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건 뭐 자진 사퇴 자체를 뭐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 중에 설명하면 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김 변호사께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께서는 간결한 한두 문장으로 벌어지는 일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여론은 점점 등을 돌리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황상무 그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문제적 발언을 했던 것이 3월 14일이고 오늘이 3월 20일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여론은 많이 요동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며칠 용산에서 비롯된 논란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이종섭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 비서관 논란의 빠른 해결을 압박한 듯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이기도 한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여당의 비례공천에 대해 사천이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스운 얘기다라고 맞받은 겁니다. 비례공천 갈등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자신감을 보인 걸로 해석되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동안 당정의 가교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목표나 이런 게 담긴 게 아니냐. 저희는 총선에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이기는 공천을 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런 소문이라도 났겠죠.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천이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 같고요. 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이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한다. 친윤의 핵심이다.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제 그런데 어제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글쎄 고성이 오갈 정도로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는데요. 최 기자, 어떤 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국민의 미래 후보 명단 발표 직전에 이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 핵심이죠. 이철규 의원이 서로 관두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성을 높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이철규 의원이 한 위원장이 진행하는 공천자금 수여식에도 불참해서 왜 불참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비례 명단 발표 직전에, 그러니까 그제죠. 비례 명단 발표 직전에 이철규 의원이 한 위원장에게 명단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종의 탈당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명단을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답하면서 차라리 내가 관두겠다 이런 말로 물러서지 않은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대부분은 결국엔 초안대로 비례 명단이 확정이 됐고 또 발표가 됐는데 이철규 의원이 그 발표 이후에 호남과 당직자들이 배제됐다 이런 비판 글을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거든요. 이 한동훈 위원장 오히려 이철규 의원이 밀었던 두 사람 플러스 알파의 의원들이 배제된 데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입장인 걸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명단 고쳐달라. 이게 이제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안 고쳐주면 내가 탈당하겠다.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고칠 수 없다. 내가 관둘게.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건데 참 국민들 보시기에 걱정이 앞설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겠습니까?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또 알려져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이철규 의원이 용산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다만 윤 대통령을 대리해서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면 그게 윤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은 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본다면 자, 왜 호남 출신이 없느냐? 저도 사실은 그 명단을 놓고 누가 고향이 어딘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저희는 아직 파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출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그 분명하게 지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역대 그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당직자 출신을 1명 내지 2명은 당선권에 넣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에도 없는 것, 특히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국민의 미래 대표가 누구죠? 당직자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당직자 있습니다. 출신을 국민의 미래 대표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명단이 없습니다. 이 안에.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과거에 옥새 들고 나르시하고 그렇네요. 그런 거 네. 기억하실 형식적으로 그런 일이네요. 겁니다. 네.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네. 그 사람이 도장을 찍는데 적어도 그 사람을 비례대표 정당의 대표로 보낼 때는 그 사람 정도는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넣어줄 것이라는 저는 그 일종의 묵시적 합의가 있기 때문 아닌가? 근데 그 사람도 없더라. 네. 이런 것들은 이철규 의원의 지적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둘이 아마 내가 관두겠다, 함께 갈 수 없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누적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네. 보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두 사람이 대화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해결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전해져 오는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사뭇 심상치 않고 심각했었습니다. 거기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비롯해서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뜻인데요. 최 기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어제 용산 쪽이 말이죠. 종일 부글부글 끓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비례 명단 일부가 결국에는 수정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이 여권 한 관계자는요. 비례 명단을 당 지도부가 공식 발표하기 한 10여 분 전에 대통령실에 보낸 걸로 안다. 그만큼 긴박하게 그 직전에 사전에 상호 논의 없이 긴박하게 다소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이철규 의원이 이 비례 명단을 짜는데 결국 패싱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과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이어서 대통령실을 어떻게 보면 약간 깎아내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만 부상하고 이번 총선을 본인의 승리로 이끌려는 이런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이 더 개입된 이런 행동들의 연장선상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 여론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서영주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공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가령 이미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몇몇은 그것을 번복하는 일이 오늘 중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본인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무수진을 쳤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황상무 사익 카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용산의 후퇴가 아니라 네. 용산의 후회죠. 아, 예. 후에서 나오는 결정이고 이 네. 정도로 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어떤 논란, 국민들이 보는 시선들을 이 정도로 털어내자 정도의 어떤 협의점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원에서는 아까 조선일보 일면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패배 때 윤정부 뜻 못 펼치고 끝난다. 네. 이건 뭐냐면 총선에 지면 네. 윤정부는 끝납니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례의 어떤 순번에 대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이철규 영입위원장의 어떤 이런 네. 항의성 시위라든지 이게 용산의 뜻이라 하더라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대한 규정을 이미 해버렸고 네. D-21일 사이에 이 구도가 출렁이는데 결국에는 법정 선거기간 14일을 빼면 한 7, 8일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전선거일까지 고려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구도를 먼저 잡아놓고 법정 선거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구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과 타협하지 못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가고 본인의 거취까지 던진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실수들 총선에서 네.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두수 단장께 조금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후보를 공식으로 등록하는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공천자, 특히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런 걸 본다면 네. 그걸 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적하는 것이 뭐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 문제가 뿐만 아니라 네. 약간 자질이 안 되는 분들도 좀 더 포함돼 있고요. 이미 17번 이모 씨를 이제 공천에서 탈락시켰잖아요. 뭐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모 씨. 네. 횡령죄까지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그 비대위원이 비례대표에서 한 번 더 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상 이게 위성정당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까지 본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위헌적 요소와 법률적 요소도 있거든요. 이게 좀 조심스럽고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놓고 다른 당의 공천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위법적이거든요. 아, 그런 예.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치를 해야지 너무 이렇게 대놓고 위성정당이라는 걸 펴내는 것도 국민들한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단장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엄정하게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말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자기 직을 걸고 그 명단을 고칠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명단을 고치는 일이 벌어지면 어제 한 말을 또 수정해야 될 텐데. 예, 그런데 이 뭐 정치라는 거는 네.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심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네. 본인의 뭐 의지라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저렇게 고집할 일이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저게 용산의 요구에서 굴복되는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면 네.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고칠 수 있는 시간은요. 네.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내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올해까지거든요. 후보자 그러네요. 등록이. 네, 이틀 동안 그래서 하죠. 과거 예를 봐도 네. 그 뭐 심하면 이렇게 명단을 들고 중앙선관위로 가다가도 고친다 이런 얘기도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시간은 얼마인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칠 시간 어떻게 보면 48시간 혹은 마지막 날 그 등록 마감 시간이 또 있으니까 모레 가령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고칠 수 있다. 심지어 그 후보 명단을 들고 중앙선관위에 가다가 차 안에서 전화 받고 고칠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까지 경험에서 아마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
지금 긴박하다 역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원톱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입니다. 물론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여러 있지만 그 위에 총괄선대위원장 그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용산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여당도 그리고 정부도 흔들릴 수 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갈등은 어떻게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 1차 갈등 올해 1월입니다.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상 저 때는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용산발 논란,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이제 이 논란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내용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국장님. 지금 이제 이렇게 영향이 큰 이유는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때 김건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게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총선까지 꽤 시간이 지금 남아 있었던 거니까 이제 다른 걸로 좀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고 네. 지금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릿속에 있겠죠. 무슨 뜻입니까? 회복 불가능. 아니 왜냐하면 시간이 좀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 여기서 잘못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민주당을 우리가 그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 중에 사전 투표 시간까지를 포함하면은 3주도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전 투표가 4월 5일이잖아요. 네. 그럼 며칠 안 남은 셈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긴박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다고 여기서 마냥 뭐 거의 공개적으로 용산과 충돌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용산에 던져놨기 때문에 그것도 2번씩이나 던져놨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황상무 수석 문제는 해결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문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네. 아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용산과 뭐 좀 협의를 해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